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참고하실 때는요, 27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유형자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유형자산이란 어떤 것이냐면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물리적 형태가 없다고 한다면 무형자산이라고 인식하시면 되고요.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면 재고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품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유형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있고 우리가 매출로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얘기를 합니다.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 등이 유형자산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져가셔야 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자산 중에서 우리가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아직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깊게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어떤 것을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저희는 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산이라고 함은 지금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이런 것들이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건물을 구입을 했는데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죠. 오늘 산 건물은 새 건물이지만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이게 새 건물일까요? 아니랍니다. 자, 감가상각, 그 가치가, 자산의 가치가 감소되는 것들만큼을 우리가 따로 비용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감가상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아직은 배우지 않을 거예요. 다음에 배울 건데 중요한 건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하지 않을 것이다. 자, 토지는 땅을 토지라고 하죠. 토지는 감가상각 안 할 거고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건물을 사는 게 아니고 건물을 지을 거예요.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준공될 때까지 그 들어간 모든 비용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건설 중인 자산. 자산이긴 자산인데 지금 현재 건설 중이다. 지금 짓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아직 다 지어지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완공된 시점, 준공된 시점, 건물을 사용하게 되는 그 시점에서 저희가 건물로 대체 분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건물로 대체 분개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자산의 가치가 감소되는 그 감소분만큼을 계산해서 감가상각비로 인식을 할 거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거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은 취득 원가를 어떻게 산정을 할 거냐면요. 저희가 처음에 사오는 가격, 그 가격에서 취득을 하기 위해서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모든 부대 비용을 다 더할 겁니다. 어떤 거와 비슷하죠, 여러분?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를 산정할 때 매입 가격에서 그것을 구입하려고 들어간 모든 부대 비용 포함한 후에 매입 환출, 애누리, 할인을 차감했죠. 근데 여기에는 매입 환출 환입이 없기 때문에 얘 자산을 사오는 가격에서 이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들어간 모든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을 포함시킨 매입 가격에서 부대 비용이 있으면 다 포함을 시킬 거고요. 혹시나 살 때 우리가 할인을 받았다. 할인이 받은 점이 있다면 그 할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득 원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계처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회계처리 어떻게 할 것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에 사용할 건물을 5,000원에 구입을 했대요. 자, 그러면 건물을 구입을 했고요. 어떻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건물을 구입하고 대금이 현금으로 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주고 뭐랑 맞바꾼 건가요? 건물이랑 맞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저는 건물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자산의 증가가 차변에 일어나면서 이게 계정 과목이 건물은 계정 과목이 건물이었죠. 건물이 되는 거고요. 대변에 내가 건물을 사기 위해서 돈을 줬어요. 자산이 감소했죠.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줬기 때문에 자, 대변은 현금이고요. 자산의 감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내가 현금을 줘서 자산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만큼의 건물이 생겼기 때문에 총 자산의 총계는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업무에 사용할 승용차를 3,000원에 구입을 했대요. 자, 승용차에 동그라미 칠 거고요. 우리가 대금을 어떻게 줄 거냐면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승용차를 구입을 했는데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내가 구입한 건 승용차죠. 승용차는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 과목 사용할 거고요. 우리가 아직 대금을 주지 않았다. 미지급금,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할 건데 차량 운반구는 자산이에요. 유형 자산이었죠. 자산이 증가되면서 더불어서 뭐가 증가가 됐냐면 부채가 증가되었습니다. 자, 미지급금 아직 안 배웠는데요. 부채예요. 내가 자산을 구입을 하면서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아직 치르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부채가 증가한 거래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유형자산에서 설명을 드릴 거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당연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이론 문제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고 실기, 저희가 실기가 지금 70%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기에서도 분계 문제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유형 자산의 취득 후에 자산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할 때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중에 우리가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판단을 해서 하나를 선택해서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유형 자산을 취득한 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본적 지출을 할 건지 수익적 지출을 할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자본적 지출을 볼 것이고 어떨 때 수익적 지출을 볼 것인가, 이게 되게 매우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하는 걸 저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걸 저희가 수익적 지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금액이 크고 이 자산의 가치를 더 증가업시키고, 자, 이런 부분들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산의 내용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출이다. 자, 내용연수, 이거 감가상각 할 때 배울 거기 때문에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으셔도 되지만 나중에 가면 다시 설명을 또 드릴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연수, 그러니까 건물을 우리가 수리를 했는데 이 수리를 하면서 들어간 비용 중에 건물의 가치가 증가되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할 거고요.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할 겁니다. 건물을 10억을 줬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수리를 해서 얘가 가치가 증가됐는데 그 수리 비용이 1억이다. 그럼 11억이 되는 것처럼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해서 자산으로 처리를 할 거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예로는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건물에. 이렇게 얘가 나왔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함으로써 건물의 가치가 증가되고 내용 연수가 증가되고 건물이 더 좋아졌다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할 때 계정 과목을 어떻게 쓰실 거냐면요. 건물로 쓰실 겁니다. 건물. 반대로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 기계장치를 수리를 했는데요. 기계장치 그 수리를 함으로써 기계의 내용 연수가 증가하고 기계의 가치가 더 증가되고, 그러니까 오래 더 쓸 수 있게 됐다면 수리로 인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정 과목을 수리비가 아닌 수선비가 아닌 기계장치로 여러분들 분계를 해야 된다. 자본적 지출은요, 우리가 어떤 것에 무슨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서 그 어떤 것에 계정 과목을 쓰게 되는 거예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것처럼 기계장치에 어떤 일을 해서 기계장치의 내용 연수나 가치가 증가하게 되면 기계장치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수익적 지출은 완전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예요. 내가 그냥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다. 그리고 좀 더 금액이 자본적 지출보다 솔직히 좀 적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기계장치를 고쳤어요. 그냥 지금 고장나서 고쳤는데 이게 고쳤다고 해서 내가 1년 쓸 걸 2년 쓰고 3년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고친 거다. 다음에 고장나면 또 고쳐야 된다. 이랬을 경우에 그 고치는 비용을 우리가 수선비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할 거예요. 건물에서 유리창이 깨졌어요.
그럼 유리창을 교체를 해야겠죠. 그런데 오늘 교체했다고 해서 이 건물의 가치가 유리창 하나로 증가되진 않을 거고요. 건물이 10년을 버틸 걸 유리창 하나 교체했다고 20년이나 30년을 버텨주진 않을 겁니다. 따라서 유리창은 교체하는 시점에서요, 수익적 지출로 보통 처리를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수선비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한다. 저희 수익적 지출은 다 하나입니다. 수선비. 계정 과목이 단 하나니까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수익적 지출이다라고 하면 그냥 수선비로 암기를 하시는 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편하실 거고요. 자, 자본적 지출은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건물 등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릴게요. 건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어떤 게 될 수도 있고요. 수익적 지출은 무조건 수선비라는 계정 과목 하나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양은 자본적 지출은 자산화시키는 거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이 자산은 재무상태표에 반영을 하게 되고요. 수익적 지출, 수선비로 처리한 건 비용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론에서도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실기에서도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실기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 가로 열고 단서를 줍니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세요. 혹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세요. 자, 보통은 단서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서를 보고 문제풀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단서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않을 수도 있으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죠. 이게 과연 이것에 대한 가치를 증가를 시키는 건가 아닌 건가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 처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회계 처리를 볼 거고요. 첫 번째 보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대금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1,000원을 줬는데 얘가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를 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얘는 엘리베이터에 동그라미 쳐야 되나요? 건물에 동그라미 쳐야 되나요? 네, 건물에 동그라미 치셔야죠.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차변의 건물,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죠. 취득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물 되고요. 대변에는 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현금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은 자산이죠. 자산이 증가되고요. 자, 현금은 자산인데 자산이 감소되는 그런 회계 처리가 되겠네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건물의 유리창을 교체하고 대금 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하라고 하네요. 자, 이번에 수익적 지출. 자, 수익적 지출이 나오면 여러분들 동그라미 어디다 치실 거냐면요. 저희 무조건 수익적 지출에 동그라미 칠 거예요. 왜냐하면 계정 과목이 어차피 몇 개다? 한 개다. 어떤 거다? 수선비. 자, 수선비 차변에 둘 거고 우리가 유리창을 교체하면서 현금을 줬기 때문에 현금 대변에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 다시 줄 거니까 유리창 교체비로 줄 거니까 대변으로 현금을 보낼 건데요. 자, 비죠. 네, 비용입니다. 그래서 비용 발생. 자, 현금은 자산이죠. 자산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 비용이 발생했고요. 자산이 감소했네요.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 매각 보겠습니다. 매우 어렵고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표를 3개 정도 칠 건데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솔직히 저는 인강을 찍지 않고 실무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그냥 넘겨. 그냥 틀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을 알고 가면 좋은 게 2급에도 나오고 1급에도 나오고 전산 세무에서도 나오고요. 계속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급만 취득하고 나는 더 이상 회계 공부를 하지 않겠다. 그렇다면은 네, 넘어가셔도 됩니다. 한 문제 틀렸다고 떨어질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난 좀 더 회계를 더 공부를 해야 되고 전산 세무까지는 아니더라도 회계까지는 좀 해야 된다. 1급은. 그렇다 한다면 이 부분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매각이라고 한다는 건 제가 팔아버린다라는 얘기죠. 기계장치,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팔아버려요. 파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뭐 자금이 필요하다 혹은 노후돼서 이게 더 이상 쓸모가 없다. 그럼 팔아버릴 수 있죠. 보유 중인 유형 자산을 매각할 때 하는 회계 처리인데 처분 가액과 장부 가액의 차이를 유형 자산 처분 손익으로 손익계산서 항목인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 비용으로 처리할 거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회계 처리 들어가기 전에 저희 필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분계를 알려드릴게요. 기본 분계. 자, 기본 분계라는 건 기본적으로 딱 있는 거고요. 있어요. 있는 거고 여러분들 거기에 금액을 대입을 하신 후에요. 차변이 큰지 대변이 큰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 분계. 예를 들면 지금 건물로 예를 들게요. 자, 얘는 우리가 건물로 드는 거예요. 자, 건물이면 매각, 팔아버리는 거죠. 구입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전에 보면 차변에 건물이 있었어요. 파니까 팔아버렸으니까 대변으로 가죠. 근데 대변이 건물로 갈 거예요. 건물. 자, 그럼 이 건물의 금액은 얼마냐면요. 취득 원가. 내가 처음에 구입해서 장부상에 취득 원가라고 둔 금액, 그리고 그 후에 발생한 금액 중에 자본적 지출이 있었다면 그 금액 다 포함한 취득 원가, 네, 장부 금액이죠. 장부 금액으로 둘 거고요. 자, 차변에는 어떤 걸 둘 거냐면 감가상각 누계. 자, 감가상각 누계 얘기라고 해서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자, 감가상각 누계 분계를 같이 해보면요. 처음에 제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감가상각비가 건물이나 뭐 그 밖에 토지랑 건설 중인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가치가 감소하는 것만큼 우리가 체계적으로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원래 기본 분계가 이래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기본 분계가 있습니다. 다음에 뒤에 가서 배우실 거고요. 지금 모르셔도 돼요. 자, 이런 분계가 있을 때 얘를 매각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대변에 있던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으로 없애줄 거예요. 이 건물과 짝꿍인 계정 과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없애줄 때 얘 짝꿍도 같이 없애줄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게 나오고 얘를 왜 얘가 차변에 나오냐라고 이해를 하시려면 차변의 감가상각비와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는 분계를 먼저 아셔야 되지만 지금 이걸 먼저 공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뒤에 가서 그건 배우도록 하고요. 일단 차변은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오더라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교재에는 한번 적어 놓으셔야겠죠. 적어 놓은 다음에 얘가 원래는 대변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매각할 때 차변으로 보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감가상각 누계까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현금. 자, XX는 여러분 금액입니다. 금액이 아직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XX로 해드릴 거고요. 자, 현금이긴 한데 이게 현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얘는 정확한 분계는 아니에요. 내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건물을 팔고 현금을 받았어 이러면 현금인데 내가 아직 못 받았어 이러면 뭐죠? 미수금이 될 수도 있죠. 자, 또는 내가 보통예금으로 받았어 이러면 보통예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은 정확한 분계는 아닙니다. 내가 문제를 보고 나서 현금인지 미수금인지 보통예금인지 어떤 건지를 찾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계산을 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의 합계를 내볼 거예요. 차변과 대변의 합계. 자,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의 합계를 내실 거예요. 자, 합계를 냈습니다. 합계. 자, 합계를 낸 다음에요. 여러분들 이걸 볼게요. 만약에 차변이 더 크다. 차변이 더 크다. 그러면 대변이 부족한 거죠. 대변이 부족하면요. 유형자산 처분 2. 저희 대변에 나오는 건 어떤 건가요? 수익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 이익이에요. 처분해서 우리가 이익을 얻네. 이익이 나오는 거고요. 자, 합계를 냈는데 대변이 더 크다. 그럼 차변에 우리가 금액을 더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럴 때 나오는 계정 과목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비용이에요.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은 차변에밖에 나올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거래 판례소에 의하면. 자, 그렇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차변에 나오더라.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 분개를 하실 줄 알면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매각과 이 유형자산 매각과 관련된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이 한 3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읽다가 지치거나 문제를 읽다가 이제 흥미가 떨어지고 넘겨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더 먼저 다가오나 봐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많이 패스를 하시는데, 자, 기본 분개를 알려드렸어요. 기본 분개를 하신 후에 합계를 내보세요. 그래서 어떤 게 더 큰지, 차변이 더 큰지, 대변이 더 큰지 확인하신 후에 차변이 더 크다 이러면 대변에 하나 더 적어주시는 거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 만약에 대변이 더 크다 그럼 차변에 하나 더 적어주는 거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분개를 하시는 겁니다. 기본적인 분개예요. 자,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요, 영업의 비용이고요. 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영업의 손익이다. 그 얘기를 지금 교재에서 하고 있죠. 영업의 손익 또는 영업의 비용으로 우리가 처리한다라는 손익계산서 항목이다라는 점. 자, 그러면 저희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에 사용 중이던 승용차. 자, 승용차인데 취득 원가가 1,000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300원. 자, 어떻게 하라고 했죠? 취득 원가를 대변 쪽으로 보내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 쪽으로 보내라 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얘를 대변의 차량 운반부, 승용차 차량 운반부니까요. 얘를 취득 원가로, 자, 그러면서 감가상각 누계액 차변에 나왔어요.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왔고요. 자, 얘를 얼마에 800원에 매각을 했대요. 800원에 매각을 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네요. 자,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차변에 현금 800원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계산을 해보면 차변이 1,100원. 자, 그리고 대변은 원래 1,000원이에요. 그러면 뭐지? 차변이 더 크네. 우리가 100원만큼 더 작성을 해줘야 되네. 어디에? 대변에. 자, 그럼 이 100원은 뭐가 되더라?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더라 라고 분개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왔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처분 금액이 더 크죠. 장부 금액보다. 자, 장부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장부 금액. 어떤 걸 장부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냐? 취득 원가에서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 자, 제가 감가상각 누계액 지금 감누라고 쓰거든요. 너무 길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못 씁니다, 여러분. 감가상각 누계액 줄여서 감누라고 쓸게요. 네, 제가 이렇게 칠판에 쓸 때는 감누라고 쓰겠습니다. 장부금액은요,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외한 금액을 장부가액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처분 금액보다 지금 장부금액이 더 클 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더라라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업무에 사용 중이던 승용차 취득원가 1,000원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원입니다. 얼마에? 500원에 매각을 하고요. 대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대요. 자, 그럼 기본 분개할게요. 지금 승용차 차량 운반부 어디에 오나요? 대변에 와야 되죠. 대변에 왔어요. 얼마? 얘 취득원가죠. 취득원가. 1,000원이 오고요. 자, 얘 짝꿍 감가상각 누계액이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200원이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와야 되는 게요. 네, 여러분 저 PPT가 잘못 만들어졌네요. 뭔가요? 지금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아직 돈을 받지 못했어요. 뭐예요? 미수금이죠. 미수금. 자, 미수금이 얼마예요? 500원입니다. 돈은 아직 받지 못했어요. 미수금이에요. 그럼 왜 외상매출금은 아닌가요? 상거래에서 발생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 거래는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상품 매출이 나오지 않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거래의 거래가 아니에요.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돈을 아직 받지 못한 거기 때문에 미수금 계정 과목이 올 거고요. 차변과 대변을 여기까지만 계산을 해보면 700원이고요. 여긴 1,000원이에요.
자, 그럼 대변이 더 컸네요. 그럼 차변에 어떤 계정 과목 나오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300원만큼 해줘야만 우리가 똑같이 차변도 1,000원, 대변도 1,000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300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에 보시면요, 좀 새로운 것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산의 차감 계정이다 라고 되어 있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의구심을 품기 시작하죠. 거래 판례서에는 없었던 거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렇게 이제 교수 질문만에 질문 올려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하지만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부 금액은요,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을 왜 빼냐? 자산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자산에서 빼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래 판례서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굳이 해당이 되는 게 찾는다면 원래는 다 해당이 안 되죠. 굳이 해당이 되는 걸 찾는다면 자산에서 빼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고 제가 쓰는 거예요. 차변에서는 자산의 감소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쵸? 자산의 감소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자산을 차감하는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외워야 되니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만약에 이 부분을 거래 판례서 때문에 헷갈린다라고 한다면 밑줄을 쫙쫙 그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알고 계셔야 돼요. 얘는 자산의 차감 계정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무형자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이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라고 한다면 무형자산은 반대로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자산이에요. 자, 그리고 또 유형자산하고 동일하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업활동에서 우리가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무형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 두 번째가 통제 가능해야 되고요. 세 번째, 미래 경제적인 효익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 객관식으로 나오기 너무 좋겠죠. 저희가 객관식 이론 문제가 총 객관식이 사지형으로 나와요.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여기에다 하나만 더 넣으면 틀린 것은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 있죠. 너무너무 좋은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세 가지 꼭 아셔야 됩니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식별 가능해야 되고 통제 가능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미래 경제적 효익, 그러니까 수익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형자산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어요. 영업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광업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고 한다면 영업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회계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소프트웨어를 5,000원에 구입했다.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5,000원에 구입하고 현금 지급했다. 자, 저는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자, 앞으로 여러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러면 대변이에요, 무조건.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무형자산으로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사변에 두시면 되고요. 사변에 소프트웨어 5,000원, 대변에 현금 5,000원 하시면 되겠네요. 자, 자산이 증가되는 형태고요. 자산이 감소되는 분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권을 3,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주기로 했다. 영업권을 내가 3,000원에 구입을 했는데 대금은 다음 달이래요. 자, 차변의 영업권. 왜냐하면 내가 구입한 건 영업권이기 때문에 얘도 자산의 증가죠. 근데 우리가 현금을 주지 않았어요. 아직. 나중에 줘야 돼요. 자, 미지급금이라는 부채 계정 과목 쓸 거고요. 자, 부채가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죠. 언젠간 갚아야 할 의무가 부채잖아요. 그쵸? 언젠가 내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를 부채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언젠가 이 돈을 줘야 돼. 왜냐면 영업권을 3,000원 주고 구입을 했기 때문에 3,000원은 줘야 되죠.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요. 뒤에 가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유형자산인지 무형자산인지 정확하게 분류를 해주시고요. 눈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물리적 형태의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무형자산을 인식을 할 때는 우리가 요건이 있더라. 그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감가상각 방법 자체도 살짝 다른데 그냥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에 이렇게 분개를 한다면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요.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의 개발비 혹은 소프트웨어 혹은 영업권 얘는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직접 상각법입니다. 직접 상각법.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항목의 무형자산에 감가상각을 했는지에 따라서 대변에 개발비가 올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가 올 수도 있고 영업권이 올 수도 있다는 점.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 강의에서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회계처리를 구입할 때, 매각할 때 처분하는 시점에서 회계처리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형자산을 매각할 때는 기본분계가 있으니까요. 그 기본분계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신다면 매각에 대한 회계처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2급만 공부를 하실 분이면 넘어가도 상관없겠지만 1급 혹은 내가 취업해서 사용을 할 거다 아니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회계팀에 가기 위해서 내가 이 자격증 공부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매각 거래에 대해서는 꼭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가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